지하차도의 대부분이 대피를 위한 안전시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2 오송 참사를 막기 위해 대피로 조성이 시급합니다. 전시를 대비해 조성된 충북도청 지하 벙커가 50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충청북도는 200m 길이의 터널과 지하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야밤중 야산 개울에서 가재를 잡던 30대 마을 주민이 멧돼지 사냥을 하던 엽사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우리 고유의 종자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괴산 농민들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어져 개봉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지난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 얻은 교훈 가운데 하나는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요. 지하차도 안에 대피로도 없고 사다리 같은 피난시설이 없는 곳이 여전히 태반입니다. 이병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개통한 청주 오창 지하차도. 수백 미터에 달하는 내부에 대피로가 없고 손으로 붙잡고 빠져나올 피난 시설도 없습니다. 폭우로 침수돼 차량이 갇혔을 때 거센 물살을 헤치고 나올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일반 성인들도 사실 50cm 정도 물이 찼을 때 보행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부분은 핸드 유도레일, 방향 지시판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출퇴근길 차량 정체가 심한 터미널 앞 지하차도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 지대가 낮은 중심부에 갇히면 꼼짝없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쪽에 보행자 통로가 있는 소규모 지하도의 경우도 탈출할 방법이 없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지면에서 보행자 통로까지 높이가 성인 키보다도 높아 난간을 붙잡기가 어렵고 난간이 없는 곳에 멈춰서면 차량 지붕에 올라가도 붙잡을 게 없습니다. 도나 시가 관리하는 청주 지역 지하차도 15곳 가운데 대피로가 있는 곳은 현도 양지 지하차도 단 한 곳뿐.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직후 부산 남구청은 숨 쉴 수 있는 에어포켓으로 타고 올라갈 비상대피 사다리를 설치했는데 정작 청주 지역 지하차도 15곳 가운데 비상대피 사다리나 대피유도 핸드레일 등 피난 시설이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침수 상황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수배 전반을 지상에 설치한 건 60%, 비상 발전기가 있는 곳은 27%에 불과합니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지하차도의 경우 지자체가 안전시설 현황을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보니 같은 청주 지역에 있어도 대처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교통부가 6곳, 충청북도 도로사업이 4곳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10곳도 저희 청주시에서 선제적으로 점검해서 필요한 부분, 재난시설이라든가 피난시설을 선제적으로 도와 국토부와 협의해서 여러 해에 걸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구조적인 개선은 당장 어렵더라도 장마가 시작되는 내년 여름 이전에 비상대피 사다리나 핸드레일만이라도 제대로 갖춰질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속에 일선 시군들도 잇따라 예산을 감축했습니다. 청주시는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며 내년도 예산을 올해 당초 예산보다 1.3% 줄어든 3조 2,423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청주시는 저성과 사업을 폐지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 조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옥천군도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4.87% 축소한 5,852억 원으로 편성했고 음성군도 올해보다 27억 원 감소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전쟁이 나면 도청 핵심 참모들이 근무하기 위해 만든 도청 벙커가 50년 만에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200m 길이 터널에 14개의 공간이 숨겨져 있는 거대한 시설인데요. 김영한 지사는 도민 의견을 받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대웅 기자입니다. 지난 1973년 청주시 대성동 당산의 안반을 깎아 만든 충무시설입니다. 전쟁이 나면 충북지사를 비롯해 핵심 간부들이 적의 공격을 피해 지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흔히 도청 벙커라고 불렸습니다.
200m 길이 터널에 14개의 넓은 공간이 있는데 지상으로 통하는 비밀 통로가 곳곳에 마련돼 있습니다. 매년 을지 연습 기간에 훈련 공간으로 썼는데 시설이 너무 낡고 빗물이 새 첨단 장비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물이 좀 누수되는 데도 많고 여기 결로가 너무 많이 발생됩니다. 여기 저녁 아침 되면 한 40m 정도 안개가 낄 정도로 심각한 정도였습니다. 도청 벙커가 50년 만에 국가보안시설에서 해제돼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충무시설을 주변에 새로 지은 뒤 이 터널은 문화공간으로 임시 개방한 겁니다. 생각의 벙커라는 이름도 붙였습니다. 당장은 빈 터널을 그대로 공개하지만 도민들의 제안을 받아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설치 미술이나 미디어 아트 공간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예술계의 제안도 들어온 상태입니다. 파리의 몽마르트의 언덕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 또 청주시의 명소가 될 것이 분명하다. 충청북도는 걸어서 원도심을 관광하는 문화의 바다 사업에 이 벙커를 활용한 사업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활용 방안과 계획은 용역을 거쳐 내년 7월쯤 확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대우입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유보 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 교육위는 정부가 2025년까지 영유아 보육을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3단계 방안을 내놨지만 법적 근거가 개정되지 않아 현장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건의안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세부 계획이나 지침도 없다고 비판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중심의 추진 계획을 세워 이행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건의안은 오는 27일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입니다. 한밤에 야산 개울에서 가재를 잡던 마을 주민이 사냥꾼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총을 쏜 사냥꾼은 멧돼지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늦은 밤 농촌마을의 한 도로에 차량 여러 대가 한꺼번에 멈춰서고 119 구급대원이 급하게 쓰러진 남성을 향해 달려나옵니다. 구급대원들이 쓰러진 남성의 가슴을 쉴 새 없이 압박합니다. 야산에서 총을 맞은 이 3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의식 호흡 맥박 없는 상태로 이제 심정지 상태였고요. 이제 총상이 발생해가지고 출혈이 지속되는 상태였습니다. 사고 당시 이 남성은 다른 마을 주민 2명과 함께 야산에 있는 개울에서 가재를 잡던 중이었습니다. 숨진 30대는 이곳에서 가재와 개구리를 잡으려다 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날아든 총탄에 맞아 변을 당했습니다. 총을 쏜 사람은 야생동물 수렵 허가를 받아 근처에서 멧돼지를 사냥하던 60대 엽사였습니다. 엽사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한밤중에 우거진 숲길로 웅크리고 있어 멧돼지로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5년 넘게 수렵 활동을 해왔지만 오인 사격을 피하지 못한 겁니다. 특히 사고가 난 지역은 멧돼지가 자주 출몰하다 보니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우려 지역으로 분류돼 총기 사용이 광범위하게 허용된 곳이었습니다. 그분들 대상으로도 저희들이 최단 시일 내에 좀 더 집체 교육을 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과 옥천군은 사고를 낸 엽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총기 사용과 수렵 면허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충주에서 럼피스킨 추가 발병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면서 충주 지역이 선별적 처분 지역으로 전환됐습니다.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평가 결과에 따라 충주와 충남 당진을 선별적 처분 지역으로 전환했습니다. 충주는 흡혈곤충 밀도와 활동성이 떨어졌고 최근 9일 동안 럼피스킨이 발생하지 않은 점과 면역 형성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럼피스킨 전파 위험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수도요금을 올리겠다는 충주시의 계획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가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주위원회는 지난 14일 충주시 의회에서 가결된 수도급수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힘든 서민 생활을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충주의 상수도 요금은 충북 최고이고 하수도 요금도 전국 최고라며 먼저 세고 있는 세금부터 찾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농사짓는 종자의 대부분은 다른 나라 기업이 만들어 2세대 전이를 못하는 것들입니다. 이에 우리 고유의 종자, 이 씨앗을 지키고 보존하려는 농부가 있는데요. 우리 것을 지키려는 지역 농부들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밭철벼와 가끈 동부, 도깨비박, 제비콩, 백가지 등 이름조차 낯선 농작물. 우리 땅에서 오래전부터 재배하던 토종 농작물입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느티나무 아래는 제목에서 연상되듯 괴산의 농부와 농사 이야기입니다. 토종 씨앗의 성장과 씨앗받는 모습 등을 담는 등 아름다운 우리의 토종 씨앗을 보여줍니다. 또 토종 작물이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씨앗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은 내가 지킨 만큼은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괴산을 배경으로 한 아름다운 영상에는 단일 작물을 대량 생산 유통하는 현실에 비해 힘들고 고단한 작업들이 녹아 있습니다. 이렇게 씨앗이 나누구나, 꽃이 이렇게 이쁘구나라고 하는 걸 좀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그 토종 씨앗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를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년 전 괴산으로 귀촌해 영화 작업을 하고 있는 감독은 지역 농부들을 만나며 작지만 위대한 씨앗을 알게 됐습니다. 토종 씨앗이 정말 이렇게 아름답고 또 우리가 지켜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서 대표님하고 같이 좀 의논해서 좀 찍어도 되겠냐 이렇게 좀 여쭤봤더니 뭐 괜찮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촬영은 지난 2019년 봄에 시작해 1년여 만에 끝났지만 개봉은 지난 15일에야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다큐멘터리 영화라 개봉관을 잡기는 여전히 힘듭니다. 괴산에서만 2주 동안 개봉이 확정됐고 충주는 오는 23일 한 차례만 상영됩니다. 오히려 뜻을 같이 하는 팬들이 펀딩을 통해 영화 개봉을 추진 중입니다. 배급이라는 것 자체가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노출이 많이 돼야 또 영화도 볼 수 있고 또 개봉관도 많아야 좀 볼 수 있는데 저희는 워낙 진짜 기적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알아주는 이 없어도 묵묵히 이어가는 우리 씨앗의 이야기. 다큐멘터리를 만든 사람도 보는 사람도 함께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그젯밤 11시 40분쯤 청주시 옥산면의 한 폐기물 처리장에서 불이 나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주 서부소방서는 인력 90여 명과 장비 41대를 동원해 화재 5시간 만에 큰 불은 잡았지만 폐기물 저장고에는 여전히 수백 톤의 폐기물이 쌓여 있어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까지 진화 작업을 마무리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임차인을 속여 20억 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임대업자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검은 낡은 주택을 사들여 재건축한 뒤 선순위 등 권리관계를 허위로 알려주는 방식을 통해 26명을 속여 전세 보증금 19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40대 임대업자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명암 관망탑을 청주의 명소로 활용하기 위해 리모델링보다는 철거 후 신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명암 관망탑 리모델링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의 최재호 시의원은 어제 5분 발언을 통해 종합적인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며 리모델링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청주시는 내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시민 여론 수렴 플랫폼 청주시선을 통해 명암 관망탑 처리 방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접수합니다.
항생제 내성균 일종인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속 균종, 이른바 CRE 감염증 환자가 충북에서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 결과 처음 검사를 시작한 2018년 27건 이후 2021년 93건, 올해는 11월 중순 기준 265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CRE 감염증은 요로 감염과 위장관염, 폐렴, 폐혈증 등 다양한 감염증을 유발하는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주로 감염자와 접촉하거나 오염된 물품 등을 만져 감염됩니다. 청주 KB스타즈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연고지 팬들을 위한 지역 공동체 행사 구민농구데이를 진행합니다. 지난 2020년도부터 시행된 KB스타즈의 구민농구데이는 청주의 4개 구 구민에게 특정일을 지정해 경기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연고지 맞춤형 프로그램입니다. 구민농구데이는 오는 27일 서원구를 시작으로 30일에는 흥덕구, 다음 달 7일과 13일에는 상당구와 청원구 순으로 진행되며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티켓 교환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평군청 인삼씨름단의 김진 선수가 통산 2번째 천하장사에 올랐습니다. 김진은 지난 19일 경남 고성에서 열린 천하장사 씨름 대축제에서 결승 상대인 영월군청의 이재강을 3대1로 꺾고 천하장사에 올랐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